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교수입니다. 11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되면 이제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할 겁니다. 아마 이 11주차는 여러분이 듣는 기간이 조금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차피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앞에 우리가 중간고사 친 이후에는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은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동영상 시간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듣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틀고 여러분이 들으면은 출석 체킹이 되니까 뭐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출석은 동영상 수업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여러분이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험이야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해도 또 이제 상대 평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출석은 일정 비율 이상 출석이 안 되면은 학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번 10주차 시간에는 주로 이제 예금 계약의 성질과 예금 계약에서의 절차, 그리고 이제 예금 계약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실명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1993년 문민정부에서 8월 12일 이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 실명제 위반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형벌도 가하고 벌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은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실명제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실명 원칙, 실명을 하는 원칙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실명 정표, 개인 사업자, 법인, 그 다음에 임의단체, 그 다음에 공동명의인, 공동명의의 통장, 이런 걸 실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적은 시간 10주차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시험 칠 때에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제 학교 식당에 이렇게, 여러분은 아마 우리 학교 식당에 식사를 얼마나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간단한 메뉴로 국수하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음료수하고 이렇게 주는데요. 굉장히 이 가을 단풍도 많이 들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교수님들과 걸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게 공부가 되었든 어떤 굳이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와 계획,
맞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대가 이렇다 해서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놀고 그냥 특별한 어떤 자기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 어떤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을 도달할 수 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을 못 갔을 때 그 실망과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그 허지부지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그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의 이제 내 모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런 동기부여, 나에게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어떤 동기부여와 기회를 포착하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즐겨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지금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20년, 30년 뒤에 정말 멋진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이 저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전 세계 지구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고 구경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 그러려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빈부, 지금 시대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한 시대다.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시대는 비록 뭐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칩시다. 가령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여러분이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뭔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 그 아들 중에 한 친구가 지금 경남은행 다니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그런데 그 친구가 창원대학교 공대에 갔어요. 적응을 못하고 공대에 재미가 없고 이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학교 다니까 강하게 그만두고 우리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해서 경남은행 들어갔습니다. 지금 삶이 어떠냐? 경남은행에 그 같은 동료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서 벌어서 지금 멋지게 여행 다니고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즘은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형평성에 맞게. 옛날에는요, 뭐 부모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연좌제라 해가지고 부모님 뭐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해서 자식이 못하는 수도 있고, 지금은 본인만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면은 기업체를 가든 금융기관을 가든 개인 사업을 하든 잘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뭐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잘 되는 식당은 왜 잘 되느냐? 주인이 다릅니다. 손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정성. 아니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고마웠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친절하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식당 가면은 손님이 내가 들어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 다시 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제 양이 다 돼 가는데요. 분명히 좋은 시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꼭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이제 예금 계약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주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제 통화 제도. 국제 통화 제도가 뭐냐? 이런 국제 통화라는 게 이런 뭡니까?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화, 그렇게 국제 공통 통화를 국제 통화로 한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게 국제 통화 제도다, 그죠? 그러니까 국제 통화 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죠. 기축 통화. 그럼 기축 통화라는 게 뭐냐? 제가 이야기했죠. 기축 통화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결제되고 거래되는 통화를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기축통화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축통화가 뭡니까? 기축통화에서 정말 가장 기축통화는 유로, 달러다, 그죠? 달러. 그 다음에 유로화, 그 다음에 뭐 엔화, 그 다음에 뭐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죠. 파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돈은 여러분 국제통화입니까? 국제통화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국제통화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 국제통화를 어디에서 국제통화를 승인해 주느냐? IMF라고 있습니다. 그죠? IMF. 국제통화기금 있죠? 국제통화기금 IMF. 그 IMF에서, 그래서 중국은 2년 전에 국제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화라는 것은, 국제통화 제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국제통화에 대한 또는 국제통화의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제도다.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통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의의 마당이 뭐냐?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다라고 명명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44년에 미국의 뉴햄프스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논의를 했다 해서 명명하기를 브레튼 우즈 체제 국제통화 논의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논의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여기입니다. 금본위 제도, 국제 통화를 금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죠. 금이 모든 제도의 기본적인 통화다. 그러니까 금이 지금의 우리가 달러나 뭡니까? 파운드나 유로화나 국제 통화 역할을 하듯이 바로 금이 국제 통화 역할을 한 금본위 제도다. 그걸 도입한 것이 바로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에서 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다. 그 다음에 이 국제통화 논의 과정에 또 하나 논의한 게 뭐냐? 국제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환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율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율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하나는 변동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소위 말해 1달러에 얼마다 하면 이 고정이 되어 있는 환율이죠. 변동은 1달러에서 얼마다 하면 이게 변동하는 환율 제도죠. 그런데 이 고정환율 제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원이다 하면 100원이 딱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고정환율 제도도 일정 부분 요 상하 조정될 수 있는 폭이 있는 그런 고정환율 제도를 뭐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다. 그러니까 이 고정환율 제도를 뭐라 그럽니까? 고정환율 제도를 픽스된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라 뭡니까? 상하폭이 있는 위로도 변하고 아래로도 변할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것이 바로 이 브레튼 우주 체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IMF,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국제통화기금이랍니다. 인터내셔널 모멘터리 펀드에서 국제통화기금을 여기서 창설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자 각국이 모여서 우리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자. 이 국제통화기금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IMF에 대해서 쓰시오. IMF에 대해서 아는 것을 쓰시오.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해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답을 적어놓으면 그거는 1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그럼 뭐 IMF 하면은 이게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자, 이 국제통화기금인데 이 국제통화기금은 기금을 누가 내느냐? 각 국가가 자기의 경제 사정에 맞게 기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18%를 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그 다음에 선진국이 한 5%에서 8%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진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1% 이하를 냅니다. 그런 돈을 모아놨다가 각국이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뭔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 IMF에다가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SDR, 특별인출권이랍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페셜 드로우 라이트 해서 특별인출권이라고 그래요. 특별인출권. 이거는 뭐, 특별인출권이 뭐냐? 이게 통화입니다, 통화. 그러면 통화인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화냐? 그렇지 않고 이 통화는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 IMF와 각국의 중앙은행 간에만 거래되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과 IMF 간에 무슨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SDR이라고 하는 특별인출권을 통해서 IMF에서 돈을 빌려온다. 우리가 1996년, 97년에 IMF를 당했다. 이렇게. 요 있죠. 이 IMF입니다. 그때 말할 때 IMF를 당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이제 우리 모르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IMF를 당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인데 1996년, 97년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외국 돈이 없었어. 소위 말하는 국제 통화가 없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외국에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는 그걸 우리가 부도 상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외환을 빌려온 것이 바로 이 IMF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래서 IMF를 당했다. 빌려왔습니다. 그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뭘로? SDR 형태로 빌려온다는 거죠. 그 빌려오면서 IMF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는 거죠. 너가 외환이 부족한 이유는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이 폐쇄적이고 개방되지 못해서 제도가 낙후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개방하고 제도를 바꾸고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들어가고 외국 은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환도 허용하고 외국환도 허용하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 수입도 안 하고 수출만 하고 외국에 돈도 못 보내고 막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MF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어떻게 그 조건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외환을 자유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자 외국 돈이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 은행이 같이 지분을 나누어서 외국계 은행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 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낼 수 있고 이런 행태가 바뀌었다. 그게 바로 1996년, 97년에 있었던 IMF다. 그래서 이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인데 각국이 자금을 일정 부분 기금으로 출연한 이후에 각국의 그 자금이 필요하면 빌려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국제 통화를 관리하고 국제 통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IMF다. 그래서 여기서 SDR 특별인출구는 무엇이다? IMF와 각국의 각국의 중앙은행 간에 거래되는 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미소니언 체제라고 합니다. 이 국제 통화에 대해서 논의한 그 체제가 서미소니언 체제다. 서미소니언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미국에 있는 박물관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국제 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해서 우리가 서미소니언 체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금한 본위제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그 소위 말하는 통화 역할을 금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달러도 사실은 금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한 본위제, 금을 바꾸는 그런 어떤 제도, 그 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금이 국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미국에서 이 금을 이제 이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이 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금태환 금을 바꾸는 것을 못하도록 금태환 금지까지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환 본위제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변동폭이 늘어난 고정환율제. 아까 여기에 조정 가능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변동폭이 그러니까 폭이 더 커졌다. 환율 제도인데도 변동폭이 더 커진 고정환율 제도다.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 통화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바로 킹스턴 체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 그 연도를 1944년이죠. 1971년이죠. 킹스턴 1976년이니까 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6년 자마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논의를 했다 해서 킹스턴 체제다. 그 지역이나 그 지역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국제통화 제도를 한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킹스턴. 그래서 여기는 뭐냐? 우선 여기서는 환율 제도가 바뀝니다. 무슨 환율 제도로?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OX 문제 낼 때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된 것은 소미소니언 체제다 하면은 X다. 킹스턴 체제에 와서 변동 환율 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자국에 맞는 경제 환경에 맞는 환율 제도를 채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자 우리는 고정환율 제도를 하겠습니다. 하면 고정환율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로 하겠습니다. 하면 변동환율 제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도 된다. 그런 자율권을 환율 제도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통화제도라는 것이 뭐냐? 국제통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한 것을 우리가 국제통화제도라 하고 그 과정은 브레튼 우주 체제, 서미소니언 체제, 킹스턴 체제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의 특징들은 요런 게 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조정 가능한 환율 제도가 있었고 IMF를 창설하는 그런 그였고 서미소니언 체제는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변동폭이 늘어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킹스턴 체제는 자국의 경제 환경에 맞는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또 뭡니까?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 그래서 킹스턴 체제에 와서 변동환율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들이 지금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화가 사실은 이 국제 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벌써 3년 전에 됐느냐? 2년 전에 됐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첫 번째가 경제 규모가 일정 부분 커야 됩니다. 그 경제 규모가 크다 말은 통화량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화하면 원화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지 않다. 두 번째는 그렇게 통화량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규모, 신뢰, 그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경제 규모, 발전 정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사회주의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부 연안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외환 보유고, 즉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외국 통화를 한 3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3조 더 된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한 4,100억 불 정도 됩니다. 4,100억. 그러면 여러분, 일본은 얼마야? 일본은 한 1조 9천억 정도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규모가 작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로서는 국제 통화가 되기 어렵고 중국은 국제 통화가 되면은 여러분 통화가 되는 데 있어서 IMF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MF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겁니다. 18% 기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안화를 국제 통화를 안 해주고 싶겠죠. 왜냐? 경쟁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그 통화 규모가 엄청나죠. 경제가 규모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버티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국제 통화가 되고 안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우선은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지불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가 안 되죠. 소위 말하는 이 국제 통화를 겨우 바꿔야 된다. 원화를 달러로 바꿨든지 엔화로 바꿨든지 위안화로 바꿨든지 그럼 그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국제 통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비용이. 그럼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용이라는 건 지출이잖아요. 지출. 그 지출이 되는 것은 그만큼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국제 통화가 되면은 기업, 정부, 개인의 이익이 많아지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덕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에 이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아까 같은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위안화는 이미 국제 통화가 되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1강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2강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